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겼어요. 그렇죠? 전고점이라는 이제 이전에 대한 신고가를 이제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쭉 하고 빠졌습니다. 쭉 하고 이제 빠지면서 이제 음봉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냈고 오늘 이제 한 절반 정도 현재는 이제 올려내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래도 현재가 가장 마지막 관문, 상승으로 넘어가는 게 비트코인에 대한 불장이죠. 불장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관문 단계,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봐요. 마지막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전 시간에도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시장이 전고점을 넘기는 시점에서 눌림목 구간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눌림목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전고점에 근접했거나 아니면 전고점을 살짝 넘겼을 때 그때 발생하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상승장이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에 대한 익절 태세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눌림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게 나온 음봉이 큰 하락에 대한 시그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거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이 매물대, 이 시장에 대한 요 매물대 구간이에요. 가격으로 따지면 100K라 그랬죠. 100K. 이 100K 아래까지 시장이 내려오진 않는다고 하잖아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장에 대한 실패 관점으로는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시 말했던 걸 사실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는 건데 항상 시장이 상승장을 넘어가는 관점에서는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전에 대한 고점을 살짝 넘기는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눌려버리는 거죠. 눌리면서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음봉이 눌리면서 이제 이렇게 눌리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시장에서 눌림목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눌림목 구간. 현재도 그 눌림목 구간에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엄청나게 이게 뭐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큰 상승장을 바라보고 이제 큰 수익을 얻기 위하는 이제 장기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빨 깎게 물고 견뎌야 돼요. 제가 왜 이빨을 깎게 물고 견뎌야 된다라고 한다면 점점점 변동성은 심해져요.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조정받는 것들이 점점점 그 폭이 심해지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한 번씩 쭉 빠지는 일도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거쳐내면서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항상 이런 거를 악성 물량에 대한 제거라고 얘기를 해요. 악성 물량에 대한 제거는 원래 이제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 표현을 쓰거든요. 말 그대로 내릴 사람은 내리고 갈 사람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가려면 내릴 사람들이 다 내려와야 돼요. 내릴 사람들이 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런 물량에 대한 해소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전고점 구간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에 대한 이런 전고점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항상 이럴 때는 눌림목이 발생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때도 눌림목이 굉장히 세게 발생했죠. 쫙 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도 시장에 대해서 사실 크게 뭐 이야기할 부분은 없어요. 이 부분 어저께 발생했던 음봉을 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왈가불악하면서 막 이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22동평균선이 현재 이 아래쪽에 있죠. 103K 정도 있어요. 103K 정도에서 22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22동평균선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죠. 1일 차트의 중심가, 이 시장에 대한 가치 평균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가격이 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제 103K에서 100K 구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우려를 한다 그러면 사실 현재의 구간에서 어느 정도 뭐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응을 해도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대신 그 대응한 것만큼의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뱉어내는 관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기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입장을 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그널로 이제 연쇄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하락에 대한 장악형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어떠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놓고 있는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눌림목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액 실현에 대한 매물을 해소하고 올라가는 구간이 되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가 마지막 관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현재 이 관문, 이제 전고점이라는 구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매도가 얼마나 나오고 그 매도 물량이 시장을 얼마나 하락으로 장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못하고 여전히 시장을 건재해서 상승장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로 이게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그때는 확인이 좀 필요해요. 그 확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 나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있고 올해 중순과 말까지 큰 상승장, 뭐 진짜 2억을 가고 3억을 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그리고 막 10% 이상의 20% 이상의 이런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감내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죠. 이빨 깎 깨물고 그냥 견디셔야 돼요. 어떠한 조정은 항상 발생을 해요. 올라갈 때 수십 번의 조정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나는 대신 난 단기적으로만 봐라고 하시는 분들은 철저한 대응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철저한 대응 관점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를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잡게 되는 거죠. 항상 상승장이 발생할 때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손절인 부분을 굉장히 짧게 잡고 진입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해도 손절에 대한 부분은 짧게,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내가 숏을 본다, 아래쪽으로 가는 걸 본다라고 한다 그래도 손절은 굉장히 짧게 본다. 절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한쪽에 대한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버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매수를 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이 발생했는데, 그럼 나 이거 다시 반등 칠 거니까, 올라갈 거니까 버텨야지 하다가 잘못되면 정말 쫙 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는 가격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반대로 또 내가 아래서 위에서 숏을 쳤어요. 나는 그냥 숏을 칠래. 그리고 대신 시장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거는 오히려 숏적인 관점에서, 하락에 대한 숏 관점에서는 굉장히 짧은 손절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가 무슨 마지막 테스트라 했잖아요. 시장을 상승으로 가는 마지막 테스트 구간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올라갔어요. 폭력적으로 올라간다고. 시장이 이런 눌림목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올라갈 때죠. 시장이 눌림목에 대한 구간을 마무리하고 올라갈 때는 자비 없이 올라갑니다. 정말 자비 없이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때는 몇 날 며칠 올라가고 조정은 정말 발생하지 않고, 조정은 정말 조금 내가 들어간 진입자리까지는 오지도 않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숏을 친다 그러면 철저한 대응이죠. 철저한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만약에 시장이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서는 확실히 끊어내고 내 자산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확인을, 무슨 확인이요? 이 21동 평균선의 시장을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 21동 평균선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이 어느 정도에 대한 조정만 끝내고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야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염두해 두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적인 부분을, 철저한 대응이라는 거는 뭐냐면 철저한 손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리스크 관리를 얘기합니다. 한쪽에 대한 절대적인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뜻은 절대로 나는 무조건 올라가니까 난 버틸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가장 현재 구간에서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 돈 벌 때 난만 돈을 잃어버리는 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현재 구간에서 한쪽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 이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장이 그냥 아래로 빠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손절을 치고 오히려 그 이후에 그쪽 진행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어쨌든 한쪽 방향에 대한 강력한 방향성이 나오는 이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반대쪽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짧게 끊어내고 어느 정도는 가는 방향을 그대로 진행 방향을 그대로 따라타는 어느 정도의 매매 전략을 충분히 세워놓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런 상승장 때 한쪽에 대한 너무 큰 맹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버티다 못해가지고 계좌를 다 갈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매수 관점, 아직도 그냥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을 만약에 더 크게 한다고 해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다시 떨어져요. 비트코인이 한 번에 이렇게 V자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했죠. 주로 떨어져도 반등을 치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21일 뚫고 나서 빠지지 않죠.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더블탑 하락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더블탑이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더블탑이 하락 이후에도 또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봐나 저렇게 봐나 그냥 매수적인 관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봐요. 대신 이제 숏을 보거나 이제 하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철저한 대응이라고 했죠. 그게 버틴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서 숏을 쳐가지고 아래로 떨어져서 수익을 본다고 해도 어쨌든 비트코인은 보통 쌍고점 하락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수익을 다 뱉어내거나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이때는 원웨이 상승, 정말 폭력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견뎌서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손실이죠. 그렇게 되면 올라가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통 그렇게 돼서 버티다 위에서 손절을 치게 되면 그때 돼서 다시 매수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느 정도의 내가 잘못된 방향을 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철저하게 손절적인 부분, 그러니까 빠져나올 건 거죠. 대응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매매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빠졌어요. 그쵸? 한번 빠진 차트는 보통 한 번 정도는 더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패턴인데 보통 상승장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번 빠지고 기간 조정을 하는 거죠. 한 번 빠지고 기간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이게 보통 한 번 빠진 차트는 한 번 더 빠져야 되는데 한 번 빠지고 반등 세게 치고 기간 조정하고 올라가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 번 빠지고 기간 조정만 하고 올라가고 보통 상승장에는 이런 추임새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고 나서 기간 조정만 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 추가적인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매물대를 이탈할 정도에 대한 하락이 크지 않고 사실상 뭐 지지 구간으로 딴다 그러면 한 요 정도에서 지지 구간이 있다라고 봐요. 한 105K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구간 역할을 좀 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봉도 지금 103K 정도, 103K에서 올라오고 만약에 내일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올 테니까 이 평은 한 번 더 요까지 이제 올라오게 될 테니까 한 103K, 105K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지지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뚫려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위험이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하락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뭐 그냥 정고점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눌림목이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올해 중순에는 상승장을 지금보다 높은 가격 그리고 연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어떠한 이런 시그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남겨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것은 눌림목 구간에서 발생하는 이제 하락 조정이다, 매도 물량에 대한 이제 차익 시정 물량이다라고 좀 보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대한 너무 맹심만 하면 안 되죠. 올라간다는 데 맹심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00K죠, 100K 만약에 이하에 대한 하락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만 판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실방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허리케인방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제 이제 레퍼럴 거래소 추천인 가입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방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그널 방이 있다는 거를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게시판에 가시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당 되시는 분들이죠. 보통 해당은 이제 추천인 가입자로 이제 가입하셨던 옛날에 이제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빗 UID죠. UID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카톡으로 그냥 거래소하고 UID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맞는지 확인해가지고요. 이 허리케인방 링크 드릴 거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해당되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허리케인방 그냥 어떤 방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어저께죠. 어저께 발생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저께 이런 하락이 발생을 했죠. 갑자기 횡보를 쭉 하다가 하락이 딱 발생했어요. 이게 보통 8시 30분 이제 9시 정도에 발생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8시 오후 8시 47분이죠. 8시 47분에 이때 이제 하락 계류를 발생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처럼 거래량 발생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발생되면 이렇게 이게 경고를 알려줘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지표들하고 시그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보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사실 레퍼럴 가입자들한테 많이 배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배포만 해도 맨날 그 사람들이 차트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텔레그램 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자동으로 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업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꼭 어저께도 보면 횡보를 계속 오래 할 동안 차트가 볼 필요 없죠. 매매할 자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차트를 한번 봐야 되는 시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경고를 띄워줍니다. 이렇게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쭉 보다 보면 괴류율이 발생을 해요. 여기 보시면 10시에 이제 괴류율이 발생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괴리율은 이제 시장이 과도하게 시장을 넘어선 걸 얘기하는 거죠. 하락이 발생을 한 거는 이해할 수 있어. 하락에 대한 거는 이제 방향성이 발생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괴리율 너무 심한 하락이 발생했어. 이거는 약간 시장이 너무 오버해서 넘어선 거 아닌가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가 이제 9시, 이제 그리고 10시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 하락에 대한 이제 괴리율 발생했다고. 여기 보시면 9시죠. 9시에 여기 딱 9시죠. 딱 9시에 이 캔들에서 괴리율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제 떠요. 괴리율이란 건 뭐예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어떠한 시그널적인 부분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매도한 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괴리율이 발생하면 보면 여기 보시면 반발적 변동성에 주의하세요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딱 그렇게 괴리율이 발생하고 나니까 반등을 좀 세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매매해야 되는 순간이나 매매를 한 번 정도는 고려해봐야 되는 자리가 발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보통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죠. 시장이 위로 갔거나 아래로 갔거나 어떠한 변동성이 발생하면 보통 거래량 발생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죠. 아래로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떨어짐이냐 아니면 너무 급격한,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거냐면 이런 식으로 또 괴리율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보통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잡힌 지는 좀 오래됐는데 지금 발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지만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그럼 뭐예요? 시장이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시그널부터 여기에 이제 반전 시그널, 추가적인 이제 이평 시그널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이 발생할 때마다 1시간, 4시간, 1일 이런 식으로 각 시간대별로 이제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에서 발생했다, 뭐 4시간에서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관점이다, 작은 관점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레퍼럴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게시판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놨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이제 분들은 신청하시면 제가 아마 일괄적으로 처리해가지고 월요일 정도에 다 처리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1차적인 조정은 발생했어요. 눌림목에 대한 조정은 발생을 했고요. 이 조정이 약간 불 번지듯이 100K 이하에 대한 하락만 아니라 그러면 상승장에 가기 위한 어떠한 이제 마지막 눌림목 테스트 구간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이라도 이게 이제 103K나 100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약간 대응적인 관점에서 한 번 정도 저도 차트를 보고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들 즐거운 주말이 돼야 되는데 조정이 나와서 그대로 그냥 싹 다 말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싹 다 말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싹 다 말아 올려가지고 일요일 가고 월요일 날 또 주봉을 이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들 편안한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의 그래였고요.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